지금 이제 첫째 자녀들 그리고 둘째 자녀 이제 있으신데 얘네가 치르는 2026학년도에는 입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네가 황금 돼지띠죠. 황금 돼지띠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쪽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얘네가. 저는 지금 둘째가 고1인데 그래프 보시면 저희 막내가 애들이 제일 적은 학년이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때 애를 낳은 거예요. 그것까지 따지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원수가 굉장히 좀 등락이 있어요, 사실은. 인원수가 엄청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고1인데, 태규도 지금 고1이잖아요, 그러면. 얘네 입시 치를 때 사실 되게 빡세요. 일단은 1등급 숫자가 얼마 안 나올 거잖아요, 각 학교마다. 애들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학 정원은 사실 좀 널널하니까. 근데 또 이제 보기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 가기에는 굉장히 빡세고 어지간하면 대학이라는 데는 다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인원수는 줄질 않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인원수가 갑자기 확 느는데 이제 다 계획이 있었던 어머님들인 거죠. 그쵸? 그때 황금 애가 돼지띠를 타고 태어나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때 막 아이를 낳으셨어요. 그래갖고 47,000명, 47만 명이네요. 죄송합니다. 47만 명의 아이들이 이제 입시를 평균적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당연히 좀 세지겠죠. 그렇죠? 대학이라는 곳은 정원이 막 들쑥날쑥 이렇게 퐁당퐁당은 아니잖아요. 정원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애들의 쪽수가 많아졌으니까 경쟁률이라는 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추이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돼요. 얘네 때부터. 얘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 시작은 좀 아니에요. 본격적 시작은 아까 예진이 어머님이 이제 예진이 동생, 이제 서연이 동생, 이 아이들이 치르게 되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6학년부터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 입시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대학에서 학점을 우리가 선택해서 듣는 것처럼 지금도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는데 얘네 때 이제 그 선택 과목들의 평가를 절대평가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어서 그때는 뭐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2 아이들은 인원이 진짜 많다. 경쟁률이 높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얘네부터 시행이 된다. 그런데 입시적으로 봤을 땐 지금 현재 고1 애들하고 치르는 그 상황이 달라지진 않는다. 요게 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각 지역마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중2 아들, 딸들이 47만 명이잖아요. 근데 그 47만 명의 애들이 제주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뭐 광주에도 있고 서울에서도 대치동, 목동, 은평구도 다 있단 말이에요. 어느 모습으로 다들 다채롭게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시험도 보고 있는데 입시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거를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부학군,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이제 이쪽을 우리가 서부학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도 다 그쪽으로 보내실 거잖아요. 웬만하면은. 근데 저희가 이제 서부학군에 9개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1학년들을 우리가 매년마다 한 100명 정도씩 이제 입시 치르면서 애들의 성적을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태규가 이제 1학년을 다 마치게 되면 그 성적들을 중간기말 합친 점수들, 등급들,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표, 요거까지 해서 얘가 대학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다가 교과로 갈 수 있는지 종합으로 갈 수 있는지 이제 컨설팅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한 100명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지금 저희 학원이 20년이 됐으니까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지만 10년 정도는 누적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성도 있고 뭐 충암, 숭실, 뭐 예일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을 때 되게 재미있고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게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보통 성적이 전교 한 5, 6등 정도 했던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충암에서도 뭐 숭실에서도 증산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전교에서 한 5, 6등 정도 했던 애가 당연히 엄마 생각에는 이 정도 했으면 아무리 고등학교가 빡세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하면 한 2등급, 1등급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최악의 경우 3등급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모든 과목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3등급으로 주류를 깔아버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성적이 올 A 등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올 A. 올 A 등급 혹시 여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때 그거 하나 뭐 잘못해갖고 B인데 나머진 다 올 A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올 A였는데 고등학교 가서 4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죠, 어머니.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교에서 한 5, 6등 하고 성적표에 A가 막 찍혀서 나오니까 우리 엄마들이 지금 멘탈이 굉장히 부풀어 오른다고요, 마음이. 그래서, 얘를 어디를 대학을 보낼까? 한참 사람들 말도 많은데, 의치한 약수, 아니면은 정말 스카이, 요런 데를 내가 조금 더 화이팅 넘쳐서 열정, 고등학교 때까지 달려가갖고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촌 씨 형님도 보냈는데 내가 왜 못 보내? 막 이래갖고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때 올A 받고 전교권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의대 보자, 약대 가자 이러고, 또 뭐 간호사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문과인 애들은 이제 교사도 뭐 관심 있다 그러고 전문직 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잘 안 되죠. 내신이 3, 4가 어떻게 의대를 가요? 못 가요. 일도 일 나름으로 가는 건데, 그쵸? 뭐가 이상하게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우리는 실마리를 좀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지역이나, 그쵸? 교육특구라든가 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뭐 이런 데 엄마들의 아이들도 그 중학교에서 전교 5, 6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전교 1등도 있고 2등도 있단 말이에요. 걔가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석세스풀 스토리를 딱 그려가면서 성공 루트를 가서 고등학교 내신도 역시 기대대로 애가 이렇게 1등급 쫙 받아주고 이랬던 애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절대로 고1이 시작돼서는 못 만들어요. 고1에 입학이 된 상태부터는 죽어도 못 만들어요. 정말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할게요. 제가 무슨 가스라이팅처럼 어머님들 위협하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아마 첫째 자녀가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너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애가 놀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집중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고1 입학 이후에는 점수를 만들어낼 수는 없더라고요. 그게 어느 과목이든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부터 딱 1년 반이에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그쵸? 요때 국수형을 만드셔야 되더라고요. 이게 되려면은. 그래서 그거는 우리 중학교, 충암중학교, 뭐 증산중학교, 숭실중학교의 내신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뭔가 다른 대비가 있어야 되고 석세스풀 스토리 만들었던 어머니는 뭘 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반 동안의 어떤 플랜과 구체적인 계획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자, 도표가 좀 해석이 필요한 도표인데요. 전체 이제 그래프가 전체 정원이고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딸이 47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7만 명의 아이들이 전체 인원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이제 지금 현재는 중2인데 저희 이주아가 이번에 이제 예비고1반을 8월부터 개강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중3 아이들이 없어요. 이 캠퍼스에. 다 옮겨서 이제 구산 캠퍼스로 데리고 가서 예비고1을 예년보다 원래 11월 개강이거든요. 근데 8월로 개강을 좀 앞당겼어요. 그래서 걔네는 지금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은 중3이라고 안 그러고 예비 고1이라고 명명을 한단 말이죠. 이름도 다 바꿔서 이제 PH반, PH1, 2, 3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도 중2인데 저희는 지금 학원에서 중3이라고 막 불러요. 그리고 이름도 HP, 하이패스, 하이스쿨 패스라고 보셔도 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멈칫하지 않고 쭉쭉 간다 이런 개념이 좀 있는데 아무튼 얘네들이 지금 중3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중3이 됐다라는 전제 하에 한번 얘기를 깔아볼게요. 47만 명 중에 지금 국수형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세 과목이 통상적으로 두세 번 봤더니만 1등급 나온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제가 알기로 은평구에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일단 시험에 경험이 없어요. 그쵸? 국어 시험을 고1 때 처음 보는 애들이 은근히 많고요. 시험지 자체를. 그러니까 시험의 구성이 뭔지를 모르고 시험을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그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당연히 그렇진 않아요. 1년 반 동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 있죠. 결국에는 국수형 국영수 모의고사를 평균적으로 1등급을 딱 안정적으로 찍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한 4% 정도가 나와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 어딘가에 그 4%가 존재합니다. 근데 인원수를 따져봤더니 딱 18,800명, 18,800명인데 이 정원이 의미가 있어요. 18,800명의 정원은요, 얘네들이 입시를 치르게 될 때 의치한 약수의 정원 플러스 스카이 대학의 정원을 합쳐보면 딱 저렇게 한 18,000명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쟤네가 그러니까 다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 중에는 뭐 다른 문과 계통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아이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정원의 일치를 보면은 쟤네들의 숫자하고 저 학교의 정원하고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되고요. 근데 뭐 이렇게 무슨 공부 AI도 아니고 국수형을 중3이 1등급을 다 도배를 하고 막 그런 애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수형이 1등급까지는 아닌데 얼추 2등급 정도 나온다. 이런 애들이 또 있다고요. 얘네들은 보통 보면은 위에 언니나 오빠가 있어요. 형아가 뭐 누나가 누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이제 각성을 하고 야, 장난 아니네. 미쳤다 진짜. 얘 이제 중2, 중3이 진짜 중요하구나.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뭔가 세팅을 이제 새롭게 하셨던 아이들일 겁니다. 얘네들의 정원을 봤더니 지금 47,000명이에요. 이 정원은 대략적으로 서울에 있는 15개 주요 대학들 있죠. 그렇죠? 거기 정원하고 완전히 흡사한 숫자를 딱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한 과목이 2등급이다 이제 이러면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원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오른쪽의 그래프는 의치한 약수가 이제 6만 6천 명, 그리고 주요 15개 대학이 42만 명, 그러니까 여기 47만 명인데 42만 명,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서부학군에서 이제 은평구나 서대문구나 마포구나 여기서 이제 아이들 중학교 보내고 계시는데 당연히 입시 치르게 될 때는 전국에서 맞짱 한번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짱 뜰 때 뭐 민사고에도 들어와 있고 뭐 대치동에도 들어와 있고 목동에도 들어와 있고 뭐 지방에 뭐 자사고 애들 다 한번 이렇게 떠서 이렇게 의치한 약수도 보는 거고 스카이도 보는 거고 15개 대학도 당연히 걔네가 가려고 그 짓을 하는 건데 이미 판 자체가 어느 정도 세팅이 딱 된 상태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이거죠.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중학교 내신이 안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시험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시험을 대하는 태도,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자세,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올 A라든가 아니면 중학교에서 몇 등을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그게 어떤 개런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국어, 수학, 영어에 이제 학원을 아마 보내실 거예요. 국어 학원을 혹시 보내시는 분 계신가요? 국어 학원 안 보내시나요? 아직? 수학은 다 보내시죠. 영어는 이제 여기 보내시는 거고. 근데 국어도 그렇고 뭐 제가 국어학원 뭐 어디 뭐 소개시켜드리고 뭐 이런 거는 또 원하시면은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튼 학원을 지금 보내시니까 저희 학원은 지금 아이들 모의고사를 치르잖아요. 중2지만 모의고사를 지금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듣기평가부터 시작해서 OMR 체크하는 시간까지 해서 고1 모평을 아이들을 치르고 그 성적을 계속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수학학원에도 그런 목표지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국어도 시험지 출력은 얼마든지 다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시험지 한번 보시고 문제 비문학은 정말 장난 아니네. 문학도 그렇고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고 이걸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머님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만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배수라든가 그리고 시간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가셔야죠. 예, 내년 겨울 되기 전까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국에 의치한 약수까지 해서 스카이까지 가능한 바로 47,000명에 해당이 되는 학생과 학부모는요, 그냥 묻지마 학원을 보내고 다니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입시를 알아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를 받고 뭐 2등급을 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과목을 시키는 그런 싸움이겠죠? 근데 입시라는 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시에서는 내신, 그리고 서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정시는 뭐 내신이고 뭐고 필요 없죠. 서류도 필요 없고 그냥 이제 맞짱 한번 뜨는 거죠. 이제 수능 옛날 시스템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을 보고 그리고 서류를 보죠.
근데 종합전형이 뭐 줄어들 거다, 늘어들 거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종합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2 학생들이 입시 치르게 될 때의 특징이 두 가지였잖아요. 인원이 일단 대폭 늘었다. 두 번째는 고교 학점제다. 근데 고교 학점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정시 이 세 가지 중에 무엇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으세요? 얘가 무슨 과목을 듣겠다고 지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뭐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평가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왜 그 과목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뭔가 당위성, 교과 세특이 쓰이고 뭐 책도 읽었으면 이제 옆에다가 뭐 썰도 풀어갖고 쓰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정답은 종합이겠죠.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되는데 학생부 종합을 줄어들게 한다?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고교 학점제는 학생부 종합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평가로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종합전형이 줄어들고 정시가 늘 거다라는 그런 약간 낙관적인 얘기들 조금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는 사실상 서부학군 아이들에는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아마 고등학교 이제 자녀가 있으시면은 너무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종합은 그렇게 전반적으로 서류를 보게 되는데요. 내신도 환산의 방법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 2.1등급과 2.9등급이 학생부 종합에서는 완전 달라요. 뒤에 성적표 패턴이 있는데 이제 표준 점수, 평균 점수, 원 점수 이런 모든 것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2.1과 2.9는 완전히 표기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교과로 가게 되면 2.1과 2.9가 똑같아요. 그냥 걔는 2예요. 2. 등급 자체가. 그래서 종합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얘가 이제 성적이 2.1인지 2.9까지인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다 볼 수밖에 없는 패턴이고 서류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셨을 때 그 고등학교의 출신 선배가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몇 등급이었는데 대학을 어디까지 갔더라 이런 것들을 보셔서 이제 결정을 좀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국의 어떤 그 합격 라인을 보실 게 아니라 교과는 되게 간단합니다. 교과는요. 내신 점수를 그냥 딱딱딱 숫자로 보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해서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2개 과목, 3개 과목의 등급의 합이 뭐 5, 7, 6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거를 합격이 되면 그게 조합이 되면 이제 합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머리가 덜 아프죠. 그리고 인간이 뽑는다기보다는 기계가 뽑는 거죠. 그래서 합불 여부를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여부를 미리 예측이 굉장히 가능한 상태에서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면은 다 교과로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의치안이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은 지방에 있는 의치안 약수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도 상당히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고3에 대해서 원서 썼잖아요. 이번에 의치안이를 진짜 엄청나게 썼어요, 애들이. 뭐 예일 영어도 지금 의대 두 개를 다 쓰고 뭐 치대를 또 이렇게 추천을 받았더라고요. 지균을 서울대를. 그래서 좀 특이한 사항도 있고 숭실고 애들도 이번에 되게 원서를 잘 썼는데 추천받아서 썼는데 교과로 쓴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 있는 의대라든가 이런 거를 쓰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수시 여기까지 끝나고 다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정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시로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최저까지 맞춰야 이제 이 합불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긴장의 끈을 정시까지는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일단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시로 대학을 애들이 잘 못 보내요. 우리 동네는 원래 정시로 못 보내요. 일단은 학교 분위기도 그렇지 못하고 학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시는 다 해야 되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사까지.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프라가 조성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딱 강만 넘으면 목동이 있잖아요. 목동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그 대입의 성취가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강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강서고등학교가 굉장히 그 좋은 대학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냐면은 내신을 엄청나게 어렵게 내요. 그러니까 고1한테는 고2 수준을 내고 고2하고 3학년한테는 그냥 3학년 수준을 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고2 그리고 고2, 33, 2, 33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신을 완전히 극강으로 어렵게 내니까 애들이 뭐 수시를 대비하든 정시를 대비하든 그 내신을 대비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공부를 빡세게 시키고 실제로 학교에서는 무슨 프로그램도 없어요. 공부만 겁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최저도 맞추고 여차하면 정시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수준 자체가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워낙 잘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웃긴 거는 그 강서고등학교의 위치는 학원과에 아주 밀접해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학원의 어떤 자급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학교가 뭘 대단하게 한다기보다 뭐 프로그램이 있고 무슨 특목고처럼 이런 건 아닌데 그렇게 공부를 시켜버리니까 이제 애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등학교라면은 정시가 승산이 좀 있죠. 서부학군에서는 정시로 승산이 있는 학교는 태교 다니고 있는 대성고라든가 예일여고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나머지 고등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봐야 돼요. 재수를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시로 보내야 되고요, 내신을 잘 따게 해야 되고요, 내신을 잘 따려면 지금부터 국수형의 기본 등급이 만들어져야 돼요. 1년 반 동안. 이것이 일단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딱 이 얘기 여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국수형 모의고사를 갖다가 1등급 혹은 2등급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종합학원을 딱 보내서 알아서 국수형을 갖다가 매달마다 모의고사를 치러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수학학원에 따로 얘기하셔야 되고, 영어학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국어는 또 이제 학원을 안 보내고 계신다고 했고, 그럼 내가 출력해서 얘를 시험 보게 한 다음에 그 등급 컷을 갖다가 내가 성적을 분석을 해야 되나?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방법들은 조금 노력하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고등학교 딱 올려 보냈을 때 실제로 요 기준으로 한번 합리적으로 기준을 맞춰봤어요. 각 고등학교마다 대성 2등급이 숭실 2등급하고 이 학력이 똑같지 않아요. 대성 2등급이 숭실 2등급보다 공부 더 잘하는 놈이에요. 확실히. 그쵸? 예일 3등급하고 동명 3등급은 같은 3등급이 전혀 아닙니다. 플러스 1, 2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각 고등학교가 동일하게 보는 게 모의고사잖아요. 3월, 6월, 9월, 11월, 3, 6, 9, 10일 모평을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수능을 봐서 2합 5다, 2합 6이다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내신이 2인지 3인지 관계없이 합격증을 준다 이건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국민대 딱 이제 중간에 있는 학교고, 이 학교는 내신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2등급에서 3등급 초반, 3등급 초반 약간 불안하고요, 2등급 정도에서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로 쓸 때 수능의 2개 과목의 합이 5등급을 가져와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2등급 받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뭐 탐구에서 3등급만 받아도 2합 5잖아요. 이거 괜찮을 것 같잖아요. 2합 5를 못 맞춰? 국수형을 뭐 다 2를 때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이 기준을 실제로 만족을 시키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지방에 그 어디 이제 시댁이나 친정이 어디 지방이시면 느낌이 있으시죠? 저희 시댁은 포항, 북구, 기계면 지갈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지가 고등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약간 기계고등학교 뭐 이런 걸로 바뀌었던데, 그런 고등학교에는 2합 5요. 111도 아니고 2개 과목의 합이 5를 맞출 수 있는 애가 전교에 2명이에요. 전교에 2명.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서부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동명이나 충암이나 명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동명, 충암, 명지, 숭실. 여기 누가 빠졌냐면 예일하고 대성이 빠졌어요. 여기서는 한 반에 30명이라 그러면 2명 정도가 저거를 맞춰요. 그러니까 반에서 1, 2등 해야 2개 과목의 합이 5다라는 걸 맞춰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성하고 예일은 한 반에 한 5명 정도는 맞춰요. 좀 달라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특구잖아요. 목동에 있는 아까 강서고등학교, 뭐 휘문고, 대치동에 뭐 단대부고, 뭐 숙명여고 이런 애들은 한 반에 12명 정도가 맞추는 거니까 어느 지역에 아무리 나대는 학교를 가더라도 노는 애들은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놀고 막 구름 과자 먹고 막 껌 좀 씹고 막 이딴 애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전부가 다 공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분위기상 다 맞춘다고 보는 거예요. 저 정도면. 그쵸? 저 안 하는 애는 이제 막 연예인 뭐 한다거나 뭐 유학 가려고 막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런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특목 자사고에서는 30명 중에 23명인데 나머지 7명이 궁금한 거죠. 뭐야, 쟤네 왜 갔어?
약간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게 정말 저렇게까지일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누적 데이터 저희가 분석한 거라서 팩트라고 자신 있게 조금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결국에는 여기를 갈 수도 있고 여기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물론 뭐 여기를 갈 수도 있고 전학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오셨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대성하고 예일 가서는 반에서 5등 안에 일단 들어줘야 돼요. 근데 반에서 5등 한다 그래갖고 의치한이를 가는 게 아니라 국민대 합격선을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반에서 1, 2등을 해야 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상암을 보내든 충암을 보내든 명지를 보내든 뭐 어디를 보내셔도 반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해야 국민대 합격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리얼하죠.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잘 체감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과연 우리 아이가 저게 들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시니까요. 자,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입시를 과연 우리 아이들은 누구랑 맞짱을 뜨는지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서영고, 서성한, 중이경 외시, 건동, 홍수까지 여기 보내려고 우리가 돈도 투자하고 전학도 가고 학원도 알아보고 뭐 때로는 무슨 영재고도 보내고 국제고도 보내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막 자사고 시험도 보고 하나고도 볼까 말까 막 이러고 이제 여기까지 보내려는 게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결국 어느 고등학교에 딱 간다고 했을 때 영재고 애들은 서연고를 가려고 영재고를 갔겠죠? 그쵸? 걔가 무슨 건동 홍숙을 가려고 영재고를 가진 않았고요. 만약에 영재고를 가서 서영고를 못 간다 그러면 걔는 재수, 삼수를 하는 거지 저 밑으로 내려올 생각은 애초에 없어요. 엄마 아빠도 없고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 있고요. 과학고도 마찬가지죠. 과학고가 특별한 아이들이잖아요. 걔네들은 좀 뭐 머리가 특별하고 뭐 이러기보다 그냥 그쪽 계통으로 좀 특별한 거죠. 걔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중이경 외시까지가 여기서 잘리게 되고 얘네는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냐면은 100% 학생부 종합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치한 약수의 합격선을 보면은 4등급이 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모르는 이제 일반고 아이가 어우씨 엄마 4등급도 붙었어요. 나에게도 길이 있어. 조금만 더 밀어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물정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 애들이에요. 학생부 종합으로 서류가 갖춰져 있고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학교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로 가려고 간 겁니다. 거기를 애초에. 자, 그러면은 전국고 자사고요. 전국고 자사고 뭐 예전 무슨 지금 중앙고라든가 이대부고 이런 거 말고 전국고 자사고 아시잖아요. 뭐 민사고, 용인 외대부고라든가 하나고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으로 가려고 간 거예요. 얘네는 교과로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써요. 내가 교과로 쓸 거면 하나고를 뭐 하러 가요? 어차피 내신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서류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쟤네는 이미 입시를 다 파악하고 있고 엄마들이 우리 애는 약간 나대는 성격이고 발표도 잘하고 탐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오하게 들어가는 약간 지적 호기심 장난 아니기 때문에 종합전형에 최적화되는 맞아. 공부도 잘해.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학생부 종합이고 아니면 정시로 돌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다가 하나고를 쓰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가 안 들어가요? 교과 전형은 얘네는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그쵸? 그러려면 저기를 가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가끔씩 입시가 이제 딱 진행이 되고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주변에서 이제 지인들, 제 친구들 뭐 같이 운동하는 엄마, 누구 엄마가 이제 막 연락이 오셔가지고 야, 좋아요. 이거 얘가 하나고를 가는 게 맞아? 예일여고를 가는 게 맞아? 그럼 제가 이제 그 다음 뭘로 보낼 건데? 모르겠어. 그걸 정하고 전화해 끊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어떤 전형으로 갈 건데? 언니가 알 거 아니야. 언니 새끼니까. 나한테 왜 물어봐? 내가 잘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전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전형을. 자, 그리고 이제 외국어고가 있습니다. 명덕외고라든가 이제 가깝게는 뭐 서울외고나 뭐 이런 외고들이 좀 있죠. 그래서 외고의 아이들은 상위권도 있고 외고 아이들 중에 다 잘하는 게 아니라 겁나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외고 입시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외고 아이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얘네들은 당연히 이제 큰 꿈을 안고 입학을 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국숭 3단까지도 가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도 저 고등학교를 쓰는 이유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특히나 어문 계열
이쪽으로 이제 밀고자 가는 거지, 다른 계열을 쓸 거면 외고를 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는 게 이제 어문 계통이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얘네만의 리그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쵸?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애들보다 불리한 게 있고 유리한 게 있는데, 우리 애가 일반고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은 쟤네보다 유리한 거는 단연코 내신이죠. 그리고 쟤네가 우리 애들보다 좀 유리한 게 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예요. 서류하고 분위기. 그리고 정시로 돌았을 때 뭔가 기본적 공부력이라든가 전반적 분위기가 좀 갖춰져 있다. 이제 이런 거고. 그렇지만 이제 내신으로 봤을 때 맞짱을 떠야 되는 교과 전형이라고 보면은 쟤네하고 우리하고 붙을 일이 없어요. 그쵸? 붙을 일이 없어요. 같은 전형으로 쓰지도 않으니까. 자, 그러면 누구랑 붙냐? 이제부터 이제 누구랑 붙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광역자사고 학생이 있습니다. 그쵸? 광역자사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하나고는 광역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일단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거는 전국자사고구나. 죄송합니다. 광역자사고는 이제 이대부고나 그 중앙고라든가 이화여고라든가 이제 이런 고등학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앙고라든가 이런 고등학교는 우리 인근에 있는 예일여고나 대성고보다 더 잘해요. 걔네가 성적이 더 높아요. 빡세기도 하고. 그래서 걔네들은 무슨 전형을 생각하냐면 당연히 학종이죠. 그리고 정시예요. 그리고 교과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쟤네가 그렇다고 무슨 특목고는 아니잖아요. 과학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계속 챙기다가 최저를 맞춰서 교과로 가든가 재수를 시키든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고, 광역자사고에서도 상위권이 있는가 하면 하위권이 있습니다. 하위권 애들은 교과랑 종합을 생각하는 거지 얘네가 정시로는 또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다들 나중에 판을 벌려보면은 얘네들은 저기에, 얘네들은 요쪽에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 아이들하고 맞짱을 뜨게 되고, 대부분 우리 아들, 딸들은 여기에 속할 겁니다. 보통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층이 두텁고 많은 인원수가 있는 게 이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육특구의 일반고 아이들, 종합, 교과, 정시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교과와 종합이고 정시는 여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정시 얘기를 아이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부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제 입시 컨설팅도 하다 보면은 2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면 이미 깔아놓은 내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똥을 싸서 결국에는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오르진 않거든요. 걔가 안에서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걔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막 뒤집어 엎고 한다라는 게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신이 내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질 않으면 나는 이 내신을 계속 공부하는 게 너무나 딜레마고 정시로 바꾸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엄마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올라봤자 요 정도 오를 것 같은데 그 오른 값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얘도 나도 원하는 대학은 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정시 카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정시로는 현역 때는 못 가요. 재수까지 생각을 하시면 모를까, 현역 때 못 가고, 그리고 내신 계속하고 서류를 만들다가 재수를 한다 그래도 별로 승산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고2 때 아예 싹 바꿔버려야 돼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학교 전반적 분위기가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특징인데, 예를 들어 목동에 계시는 이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내신이 딱 끝나면은 내신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왜? 저 정시로 갈 겁니다. 오케이!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1학년 1학기만 봐도, 아니면 1학년까지만 봐도 선생님 저 정시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애들이 속출을 하는 거죠. 그쪽 지역은. 근데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뒤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라든가 이게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모든 게 갖춰져야 되고, 그런 애들이 좀 쪽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산동에 약간 그런 학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 학원이 막 생겨가지고 정시 대비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저 같으면 아마 이런 타이틀을 내걸었을 것 같아요. 고2 정시 전문반. 이제 이러면 매력이 있는데, 약간 그런 전략은 아직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리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강사들이 막 1타가 오진 않고, 제가 보기엔 한 3타, 4타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마치 왔다며? 누가 뭐라 그랬는데, 이제 와서 죄송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동양했냐, 뭘 이제 와서 죄송하다? 우리를 선도해 주는 거야, 니네가? 아무튼 TMI였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동명, 예일, 충암, 숭실, 대성고 지금 다니고 있을 때 교과랑 종합을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공통은 내신. 내신이 깡패예요, 지금. 그리고 플러스 최저. 최저를 못 맞추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 머리 아픈 이 무슨 혈관세포인가요? 저 이거는 뭔가요?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경희대학교라는 학교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합격한 사례들의 점수 포진들을 아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치한 약수에 합격한 아이들 중에서도 내신이 4등급 아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걔는 단연코 서부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애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교과 전형이고요. 여기는 종합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에서 합격선을 보면은 우리 경희대학교고 물리학과를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 합격선이 교과니까 애누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잘라버려갖고 1.7. 1.7등급 정도여야지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의 합격선이 됩니다. 근데 1.7은 그 평균 등급이거든요. 합격자의 평균 등급. 그러니까 1.7인 애도 있고 1.0인 애도 있고 1.9인 애도 있고 이제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숫자를 쫙 봤더니 여기 X가 돼 있는 건 이제 불합격이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게 이제 합격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균은 1.7인데 합격선은 2등급을 좀 벗어나도 지금 동그라미가 쳐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2.2등급 정도도 합격을 했다는 소리죠.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뭐가 결정하냐면 수능 최저를 맞췄냐의 부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2점대 초반인데 대성고 다니는데 경희대가 요구하는 수능 최저 맞췄다 그러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암의 2.2등급이 경희대가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맞출 확률이 높냐면 그렇진 않아요 또. 그러니까 내신이 좋으면 그만큼 또 수능이 약간 부족한 아이들이 이제 같이 상쇄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종합전형은 뭐 더 이렇게 완전히 퍼져 있습니다. 종합은 서류를 보고 아까 누가 덤벼든다 그랬죠? 전국 자사고 뭐 특목고 영재고 이런 애들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범퍼가 높고 보시면 뭐 5등급 응? 막 지금 6등급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합격은 했는데 여기 안 갔을 수도 있죠. 걔는 재수를 해서 이제 뭐 서영고라든가 이런 데를 가려고 하는 건 여기는 합격은 한 거예요. 그냥 이런 어떤 지표라서 우리가 이제 전국 매체에서 뭐 평균 등급이 얼마고 몇 등급인데 합격을 했다라는 어떤 입시 자료를 보셨을 때 그거는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니니까 특목고라든가 영재고나 자사고라든가 이런 애들의 어떤 데이터라는 걸 좀 갈려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일반고에서 뭐 이런 숫자들이 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요 정도 돼야지 경희대를 가죠. 경희대 치의학과의 합격자 분석을 봤을 때 일반계 고 애들은 3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다 세보면 진짜 레알 34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 출신의 아이가 경희대의 치의학과에 합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34명 정도가 전체 구성원 중에 하나인데 내신 등급은 1.5에서 4 정도는 돼야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합격자 수는 보면은 뭐야 이거 3.9등급도 붙었잖아. 이제 얘는 누굽니까? 얘는 전국 자사고 출신의 학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경희대 2021학년도에 치의학과 합격자 중에는 완전히 1등급, 완전 개 초반 이런 애도 있는가 하면은 4등급대에서 즈음하는 3.9등급, 8등급도 존재한다는 이유는 출신 고등학교가 어딘지가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만들어야지 여기를 보내는 거예요. 1점대 뭐 후반. 그리고 저기서도 이제 학종으로 당연히 가는 거니까 서류가 받쳐졌어야겠죠. 그냥 보내는 거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종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저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숫자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궁금하신 거는 지금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선에 있을까? 뭐라고 지금 막 1점대 초반이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는 과연 어디 있는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충암중학교, 그리고 명지중학교, 그리고 우리 지연이는 고양중학교. 지연이 어머님이시죠? 예, 고양중학교고. 네, 이렇게 있는데 각 중학교마다 좀 다른 거는요. 예를 들어 가재울 중학교의 이제 학교 알림이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 되게 의미 있는 자료예요.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가재울 중학교는 국어 평균 점수가 79점이거든요. 그리고 수학이 77.4고 영어가 85.1이에요. 되게 높죠? 평균인데. 그런데 표준 편차 보세요. 표준 편차도 겁나 커요. 20점대가 넘어가요. 20점대가. 21.1, 25.8, 22.6이고 뭐야? 평균이 높은데 표준 편차가 저렇게 크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A등급을 받는 애들이 무려 지금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66.8% 애들이 A등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국어도 수학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가재울 왜 저래요? 공립이잖아요. 공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가재울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를 보면은 정말 되게 죄송합니다만은 왜 저러지? 어쩌려고 지금 저러는 거지? 약간 뭐 오타도 있고 막 진짜 미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립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고 명지중학교 요 파란 색깔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요 정도가 이제 수준으로 봤을 때 1등급이 33.9%, 35.3% 요 정도가 이제 정상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수학은 43.3%가 A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 조금 안 되는 숫자애들이 모두 다 A등급이니까 모두가 다 잘 나간다는 식으로다가 자기들끼리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네 다 고등학교 오면은 1등급이 몇 %예요? 4%예요.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자기가 명지중학교에서 44%였는데 42%여서 내가 수학 1등급을 받았는데 얘가 대성이랑 충암이랑 명지를 가면은 어떻게 걔가 4% 안에 들겠어요? 20% 안에도 못 들겠죠. 중학교 때도 저랬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리워져 있는 굉장히 좀 위험 수치의 어떤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충암중은 또 의외로 겁나 빡세더라고요. 충암중학교가. 그래서 국어는 35%가 A등급인데 수학이랑 영어는 굉장히 그 A등급을 되게 짜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평가인데도 저 정도 퍼센테이지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되게 어렵거나 애들이 되게 못하거나 둘 다이거나 근데 아마 시험이 좀 어려웠겠죠? 충암중학교를 뭐 못하는 애들만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에서 우리 아이 성적표에 A도 받아오고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당장 포함 이것은 안 되는 1년 반 쓰는 어떤 사람들이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증산중, 덕산중, 예일여중, 고양중 A등급의 비율도 지금 보이시면 이래요. 증산중학교 난리 났어요. 수학이 58.8%가 A등급이에요. 그냥 학교 딱 갔는데 어깨 부딪히면 너도 A고 나도 A인 거죠. 화장실에서 부딪히면 너도 A야? 나도 A인데? A? 장난 아니네 우리. 난리 났다 야.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집에도 A야? 우리 집도 A인데 이렇게 되는 거고 머지않아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그런 어떤 웃음은 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덕산중학교 마찬가지죠. 이제 파란 색깔이 좀 정상이고요. 근데 정상이라고 해도 저기도 이제 29.5%가 A등급이니까 아무튼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중학교는 지금 지연이 어머니 국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국어를 시험 잘 보나요 우리 지연이? 국어가 19.4%만 A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저기서 이제 그 등급이 나오고 성적표 자체가 가늠이 잘 안 가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중에 몇 %였는지가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학교에 의뢰를 해보시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등급으로 A, B 이렇게 퉁치는 거 말고 전체 정원 중에서 몇 %였는지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4%, 11%, 22%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항상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말고라도 왜냐면 중학교 시험의 평가 방식이라는 게 대부분 암기로 어느 정도 좀 승부가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의 본질은 다 아시겠지만 암기와 이해가 같이 중복이 돼야지 되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좀 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암기만 해도 점수가 나오는 과목들이 많잖아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거기서 4%에 든다고 해서 또 안심은 될 수 없으니 아까 말씀드린 상위권 4%의 어머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국수형을 지금부터 좀 준비하셔라라는 말씀을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3학년이 아이들이 됐으니까 국수형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좀 있으면 이제 순차적으로 치르게 돼요. 영어 학원이지만 국어와 수학을 치르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1교시를 국어로 하고요. 2교시는 수학으로 하고 3교시는 영어로 해서 우리가 이름을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 모의고사다 그래서 미만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올해로 지금 이제 3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들, 딸들은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내년까지 못해도 7번 정도는 시험을 볼 거예요. 5번에서 7번 정도 시험을 볼 거고 이거는 레벨마다 좀 달라요. 죄송한데 이제 레벨이 HP1이다 그러면 걔네는 시험 보는 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학 같은 거 페일, 판정 불가로 나와요. 4점, 5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을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약들을 빨리 써주면 되는 거지 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본다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시험을 보게 돼서 성적표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시험이라는 건 뭐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 보셔도 그렇고 시험이라는 건 많이 봐야 늘잖아요. 시험 문제가 몇 문항이고 배점이 어떻게 돼 있고 필수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유 못 맞추는 킬러는 버려 이제 이런 전략들이 필요해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시험을 꼭 잘 본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는 거를 애들이 수학은 이렇게 나오네, 영어는 몇 문제네, 국어도 장난 없네, 이제 이렇게 페이지 수, 문항 수를 여러 번 거쳐야만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점수 체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면은 이 중학에서 성적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재울 중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얘가 점수가 이렇게 뭐 내신 점수예요. 이건 내신 점수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걸 평가를 하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 이제 우리가 국수형 아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거 평가를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이제 선생님 저는 대성고나 이제 아니면 과학고도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성고 갔을 때 너 3.7등급 나와 국어. 수학은 지금 3.5 나오고 영어는 1.5등급 정도 나와서 평균 등급이 2.9 정도 예상을 한다. 지금 이 상태로 네가 고1이 딱 됐다는 전제하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가재울 중학교에서 지금 받고 있는 내신 점수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도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두고 얘 같은 경우는 과학고 준비하고 있고 내신 성적 분석했고 모의고사 성적 분석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죠? 아니 대성고 가서 3.7 나오는 애가 과학고를 왜 가요? 계속 가서 무슨 깔아줄 일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못 간다라는 걸 현실 파악을 시켰던 실제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98, 99, 97이었다니까요. 가재울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 애요. 막 그 집 아이는 막 98, 99 난리 났다며? 맥주 한잔 사라! 막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데 까보니까 3등급이고 더 뚜껑 열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한성을 왜 가냐고요. 그러니까 뭐 고입으로 입시 막 결과 내는 학원에 가면은 해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희망 얘기를 듣겠지만은 지금 굉장히 무리수가 좀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성 아니면 숭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아직은 안 썼어요. 이번에 지금 이제 중3이니까 얘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받아보셔야겠죠. 그쵸? 네. 뭐 그런 결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중학교 내신은 이제 차차하고 가면 갈수록 이제 미만고 위주로 성적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2개 정도는 나오실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태교님은 이제 성적표 아마 1학기 끝나고 아마 받으셨을 테니까 고등학교 성적표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학기 그리고 2학기 이렇게 1학기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사, 통과 그리고 기술과정까지 요거 지금 어느 학교인지 퀴즈 낼 테니까 맞춰주세요. 맞추신 분에게 대형 냉장고를 드리지 못합니다. 드리지 못하지만은 아무튼 로봇 청소기 주임님? 네가 줄 거야?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학기 때 얘가 받은 점수가 97점, 100점, 수학 100점 나왔어. 영어 98점, 한국사 100점, 사회 95점, 너무 잘 봤죠? 얘 진짜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아이거든요. 근데 얘가 평균 점수를 이 학교를 봤더니 이제 이렇게 쫄쫄 내려오고 요거를 보시면 어느 학교인지 맞추실 수 있어요. 얘 남자아이예요. 그리고 이 학교는 남학교고요. 표준 편차가 아까 중학교 표준 편차 막 난리 났잖아요. 막 명지 뭐 이런 데. 그러니까 20 몇 막 퍼져 있는 게 꼴등하고 1등하고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놈하고 겁나 잘하는 놈하고 그냥 민주적으로다가 겁나 같이 있는 거고 여기는 그런 애들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평균 점수에 다 바글바글 몰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취도로 따졌을 때는 A등급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296명 힌트 드립니다. 296명은 전교 재원생이에요. 전교 재원생 296명인 학교에다가 남학교라고 말씀드렸고 표준 편차가 굉장히 좁은 점수대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은 다 1등급 받았고 통사만 2등급이 나왔어요. 통합사에만. 그리고 내신 산출로 해봤을 때 이거는 이제 등급 단위수예요. 단위수하고 이제 요거는 나중에 내신 산출하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1.24 등급으로 1학년을 마무리를 했어요. 현재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 이 학교가 태교문이 어느 학교일까요? 두두두두두두 맞습니다. 로봇 청소기 주임님이 사서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에서 네. 중국 거 안 돼요. 삼성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1.24니까 괜찮죠. 얘는 뭘 아는 애였어. 이미 중2 때 엄마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치한 약대 가능합니다. 대신 3합 4를 약속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 과목의 합이 4를 맞춰야 돼요. 겁나 빡세죠. 세 과목의 합이 4를 맞춘다는 거는요. 와, 진짜 약간 한숨 나오는데 3합 4를 맞추는 게 전교에 1명, 2명? 없는 학교도 되게 많고 동경은 제가 본 적 없을 것 같아요. 3합 4 맞추는 일 없을 것 같아요. 충합 영지, 선일, 선정 거의 없지 않나요? 3합 4는 전교에 1명이 없는 학교가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많아요. 근데 대성한 학교가 있을 수 있죠. 예일도 그렇고. 그리고 스카이 공대 정도 가능한 점수로 나와요. 그래서 교과로 갔을 때 어디, 종합으로 갔을 때 어디까지 이제 환산을 해줘서 60%를 이제 하게 되고 목표 등급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죠. 근데 얘가 제가 이제 대성고등학교 내신을 또 했던 적도 있고 뭐 시험을 보면은 뭐 하나 그렇게 후락후락한 과목이 없어요. 사실은 국어를 올리면 영어가 떨어지고 영어를 올리면 수학이 또 어렵다 그러고 하나 차이로 등급이 와르르르 넘어가고 왜냐면 표준 편차 보시면 막 바글바글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굉장히 균형 감각 있게 국수형을 이렇게 찍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속 터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끼리 얘기인데 사실은 중등부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 치를 때 외부 지역에서 어머님들이 엄청 의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 안 다니고 있는데 그 지역은 보니까 막 마포나 뭐 이런 쪽이에요. 망원동 저기로 마포 쪽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신 때문에 고등학교를 자기 사는 동네 말고 이쪽으로 오겠다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새끼가 여기 오면은 내신이 이 고등학교에 몇 등급 정도 받을지를 알아보고 싶으셔가지고 외부 학생 어머님이신데 오신 거죠. 받아 미만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유료로 진행을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외부 학생들만 실장님이랑 저랑 부장님이랑 나눠서 상담을 하는데 좀 성적권이 좋은 애들은 우리 실장님이랑 부장님 어머님들 너무 에너지 장난 아니니까 기빨리니까 저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분 어머님을 좀 이제 제가 이제 했어요. 왜냐면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보통 어머님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너무 똑똑하시고 막 이렇게 아는 것도 많으시고 이러시니까 제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한 번 했고 하나는 취소가 돼서 못했는데 이 어머님 진짜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일단은 미만고를 봤는데 수학 만점, 영어도 하나 틀렸고 국어도 만점이 나왔어요. 그냥 뭐 등급이 아니라 그냥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오셔서 저도 약간 긴장했죠. 뭐 기싸움하니까 이건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어머님이 뭘 궁금해하실까, 어머님이 불안해하시는 게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제 먼저 여쭤봤더니 제가 그날 굉장히 감동받아서 집에 갔을 때 남편하고도 이제 와인 한잔 마시면서 진짜 어머님이 장난이 아니야. 나 너무 감동했잖아. 우리 직원들한테도 야 땡땡 어머니 진짜 너무 멋있더라, 너무 근사하더라, 나 진짜 한 번 더 배웠잖아, 진짜 나도 저런 엄마 돼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냐면 일단 너무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아이를 너무 잘 아세요. 그 성향을 너무 잘 아시고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얘가 그렇게 공부를 굉장히 이해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진행했던 그 정도까지는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의치한 약수를 가면은 정말 탐구 영역에서 그러니까 탐구하는 어떤 심화 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물투 화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보기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빠릿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거를 파악하셨는지 쭉 들어보니까 문제 하나 풀 때 계속 앉아서 체크하시고 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관계는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때려가면서 막 이런 건 아니고 관계는 되게 좋은데
아, 얘는 되게 속도라든가 이 문제 푸는 방식이 탐구스럽진 않구나. 직관적으로 그냥 푸는 거고 실수도 좀 많이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알고 계셨고 거기에 맞춰서 중2 때 이제 학원을 좀 바꾸시면서 뭐 목동에 또 어딜 보내시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던 건 그거예요. 우리가 말이 쉽지 공부해. 야, 공부 좀 해라. 돈이 너 수학학원에 든 돈 다 합치면 나 샤넬백 산다고 진짜로. 어? 샤넬백 있으시면 좀 당근에 파세요. 저도 좀 당근. 근데 아무튼 정말 그거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아이랑 관계도 좋다는 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그 두 가지가 공존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머니 그래서 무슨 전형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수시로 가야죠. 종합이랑 교과로 가야죠. 그쵸 어머니? 근데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가서 너무 꼼꼼하지가 않은데 실수를 하면 그 실수가 너무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겠느냐. 이게 내신에 한번 기스가 나면 복구가 잘 안 된다고 들었다. 그래서 어머니 그거는 대성을 가도 숭실을 가도 그 기스는 마찬가지죠. 어차피 그 내신에 계속 등재가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저러해서 숭실을 가셔서 추천을 받으셔라. 승산이 있다. 그리고 공부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보여줄 수 있는 잠복기가 짧다 이 학교는. 그러니까 정말 치명적이게 하더라도 한 번 또 복구할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아이들이 또 그런 구성원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지금 결국에는 저렇게 만들었던 어머님들이 항상 외부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강동구에서 태어났나? 아무튼 되게 오랫동안 살았고 결혼 전까지. 은평구는 이제 결혼하고 와서 처음 이제 이사를 와서 은평구는 처음 왔어요. 근데 제가 살았던 데는 좀 막 너무 그 유흥가도 많고 막 밤길 되게 위험하고 이랬던 데인데 저는 은평구 딱 오니까 너무 하나도 안 위험한 거예요. 막 무서워서 막 이러다 보면 아무도 나한테 가해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다 너무 순하고 다 좋고 근데 학원을 하면서 더 알게 됐어요. 아 진짜 어머님들이 너무 좋으시고 애들도 이렇게 착한 애들이 없어요. 진짜 천사 같고 외부에서 이제 강의하시다가 오신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혹시 아이들 중에 싹바가지 없는 애들은 없나요? 그래서 우리 애들 그런 애들은 진짜 없다고. 진짜 선생님이 만약에 그런 애 발견하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라고. 난 그런 애 본 적이 없다. 엄마들도 너무 착하시고 이렇다. 근데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이런 큰 장점이 있지만은 여기가 무슨 교회도 아니고 그런 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입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딱 먼저 거머쥐고 머리끄댕이 한번 딱 잡고 그리고 중3이 되기 전에 이런 입시안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힘들어서 한 다음에 애를 세팅을 해놓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약간 뭐 좀 여러 가지 복합적 저도 좀 그랬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때 하시려고 하면은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셔봤자 효과도 별로 없으니까 지금 좀 하시면 좋죠.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참고로 조금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미만고를 봤을 때 저희가 이게 되게 어려운데 미만고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얘가 대성이랑 숭실을 갔을 때 각 학교의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 예상이 됩니다. 여학생이면은 예일 가면은 3.5등급 나오는데 동명 가면은 2.9등급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추산해서 성적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 맞아요. 잘 맞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입학을 하면 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뒤집어질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중3 초반에 이 시험을 봤는데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내가 여태까지 학원도 보냈고 다 했고 공부한다고 해서 스터디 카페도 가고 막 밥도 챙겨주고 막 과외도 시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온다고?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라고 했을 때 그때 딱 정신 차리고 각계전투로 과목마다 왜 그런지를 분석하고 아이랑 같이 건설적으로 했을 때 뒤집어지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3이 진짜 중요해요. 중3이. 그래서 특히 중3 때 정신 차려가지고 입학 전까지. 그러니까 2월 말이죠. 얘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나이가 됐을 때 2월 말까지 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가 결국에는 이걸 뒤집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이런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하세요, 사실은. 왜 저 점수가 나왔는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됐고, 학부모님이나 학생의 생각이 아닌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같이 예측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한참 얘네들이 호르몬이 문제죠. 애들은 문제가 없는데. 애들은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근데 지금 전 또 까먹었어요. 둘 다 중2 지난 지가 좀 오래돼갖고 어땠더라? 그때 내가 좀 욕 좀 하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어땠더라? 왜 그랬지? 왜 싸웠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근데 지금 얘네들이 혹시나 공부를 좀 안 하거나 정신을 못 차렸거나 약간 철이 없는 애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조건 낙관적인 애가 있어요. 엄마, 나는 말이야, 뭔가 느낌이 싹 와. 침이 싹 돌아. 나는 수능날 대박이 날 것 같아, 엄마. 엄마 무슨 꿈 꿨어? 황금 돼지띠 아니야, 내가? 막 이런 애가 있어. 뭔가 근거도 없이 엄청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노력도 안 해. 이런 애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나 그렇게까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희 둘째가 좀 그래갖고 제가 속이 터져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엄마 나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고 그렇게 막 해갖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렇게 엄마가 얘기하는 뭐 그런 데를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많이 벌려고 그랬냐? 공부하라 그랬지? 아무튼 엄마 나는 내 친구들이나 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속한 아이들이 좀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앞이에요? 뒤세요? 후자 쪽. 어머님 어떠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라든가 아니면 또 막 중인데 막 장난 아니야 엄마. 스카이와 난 다 계획이 있어. 막 이런 애도 있어요? 걔가 비정상이지. 걔가 비정상이지. 걔가 나중에 가면은 힘들어요. 고등학교 가면 갑자기 애가 헷가닥 돌아갖고 막 사춘기 그때 올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애들이 그렇게 목표가 있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그런 게 없는데 이제 두 부류의 아이들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무조건 긍정적인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는 이제 숫자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숫자로. 야 스카이 정원이 몇 명인지 아니? 모르는데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제 그 숫자들. 저는요 정시로 가든가요? 아니면 저는 의치하니? 의치하니? 뭐더라? 근데 저 거기 가고 싶어요. 막 이러면은 그 정원이 몇 명이고 너가 지금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에 있고 그래서 반에 올라갔을 때 너는 반에서 1등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숫자 싸움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자꾸 설득을 해주고 머릿속에 가시화를 자꾸 시켜줘야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은 와닿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100번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좀 필요한데 데이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그래서 시험을 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고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중3 과정을 토탈 털어서 요 과정의 수순을 밟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지금 고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성격이 진짜 좋고 ENFP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제일 좋은 유형이 ENFP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계획적이지가 않고 마냥 이렇게 막 다 좋고 막 다 박애주의자고 나 그렇게 빡세게 살고 싶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좀 같이 동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까보면 걔가 원하는 게 공부 안 해도 되는 삶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애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막 계속해서 공감해서 뭔가 찾아주는 추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은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모든 과목 세팅하시고 점수를 저렇게 올리기까지 정말 사리가 나올 정도로 엄마가 진짜로 막 그 좌절과 희망을 오고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으실 수밖에 없는데 또 중2 엄마 처음이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게 대부분 처음이지 않나요? 고1 아들의 엄마는 해봤는데 중2 딸의 엄마는 처음이고 그리고 애도 내 자식이지만 둘의 성향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대화인지 나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선례가 좋았던 엄마들의 예시도 좋고 무엇보다 아이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가 좋아야지 공부를 애가 잘하지 엄마가 닥달한다고 절대로 잘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항상 좋아야 되더라고요. 늘. 나는 엄마는 너 편이야. 너 편이야. 엄마가 너 편이야. 근데 너가 잘 모르니까 엄마가 이런 방향들을 제시했을 때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관계가 일단 너무 좋아야 돼요. 너무 좋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뭐 더 아시겠지만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최희재 부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지금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들으셨다면, 그러면 우리 이제 중2, 저희는 예비 중3, 예비 고1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중3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학원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각 레벨별로 어떻게 목표를 잡아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방향성들이 우리 학원의 커리큘럼과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 레벨의 학생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반이 있어요. 그래서 반별로 목표를 또 다르게 저희가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반이고, 지금 앞서서 이제 원장님께서 예시로 들려줬던 그 학생처럼 문법이 조금 약하거나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던가 습관이 안 잡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반이에요. 그 반을 저희는 HP, 그래서 하이패스 1이라고 불리우고요. 이 반에 있는 학생들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학습 습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 습관이 내신 지금 대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적응이 돼야 되는 거고, 정규 수업에서도 적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문법하고 어휘. 특히 내신이 이제 중학교 내신은 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문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학생들, 그리고 어휘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지, 문법하고 어휘를 학습을 제대로 안 한 친구들한테는 그 내신마저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 본문 암기하는 것마저도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을 잡아주는 연습들이 필요한 거고, 그걸 중학교 때 끝내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잡아주는 연습이라서 가장 큰 건 딱 하나예요. 학습량을 키워주자. 어휘랑 문법에서. 그리고 어휘에 만약에 발음을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발음이 안 되는 친구들도 가끔 와요. 그러면 저희가 VM 클래스라고 해서 옆에 조교 딱 끼고 발음부터, 음원 다 제공을 해서 발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은 더 늦으면 이제 더 힘들기 때문에 발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문법도 저희가 기초 문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안 되는, 품사 정리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이 옆에서 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 문법하고 어휘는 무조건 잡고 가자.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단 우리 친구들이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중3이 다 수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수능 지문을 가지고 독해랑 그다음에 듣기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자꾸 체크를 해야 돼요. 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네가 나아지고 있다, 개선하고 있다, 보완할 점이 있다, 이런 것들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이제 실습모 같은 경우에는 독해 지문 18번부터 45번까지 못 풀어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부분들만 해당을 해서 그거를 이제 독해 수업에 적용을 시키는 거고, 듣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정기적으로 할 거예요. 제가 많이 노출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도 이미 이제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때 공부시켜서 아시겠지만, 듣기는 노출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익숙해져요. 네, 그래서 노출 빈도를 높이는 그러한 이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문법. 그럼 이 문법을 어떻게 잡을 건데에 대해 뒤에 이제 워크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문법을 잡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념을 알고 규칙을 알아야 그걸 문제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법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친구들은 개념부터 아직, 규칙부터 아직 잘 몰라요. 그 친구들에게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그냥 배 끌고 받아 나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념부터 제대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 개념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개념을 본인이 한번 정리하고, 그럼 그 개념을 토대로 밑에 문제를 풀고, 그리고 꼭 암기해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영어는 아무래도 언어다 보니까 꼭 암기해야 되는 불규칙 변화라던가, 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의 모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개념과 문제 적용과 암기해야 될 부분, 이 세 가지로 진행을 해서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벨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항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이제 수준에 맞춰서 반별로 조금 이제 상이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거의 지금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초반에는 진짜 학생들이 개념 테스트에서 너무 어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HP3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장 상위반이에요. 그럼에도 개념 테스트에서 한 번에 통과한 학생이 없어요. 초반에 한 달 동안은 개념 테스트라는 것 자체를 학생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잘 풀어요. 근데 설명해봐? 그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연습이 되고 계속 저희가 테스트를 보니까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그렇구나 라는 거를 조금 분명히 느꼈고, 그걸 이번 커리큘럼에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되는 거는 문법과 어휘를 초점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 단계 올라왔어요. 문법하고 어휘도 어느 정도 좀 아이들이 습관이 잡혀져 있어요. 그럼 그런 습관이 잡혀져 있는 친구들에게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 정확한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개념도 알려줬고, 단어도 너 진짜 이제 단어 학습하는 거 습관 잡는 거 잘한다, 혼자 암기 잘하는구나, 이런 학생들한테는 그럼 다음 레벨로 가자. 이렇게 돼서 그 다음 레벨이라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우리 4등급, 3등급 이렇게 한번 등급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반 HP2부터는 목표 설정, 등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맞춰서 3등급 목표를 하려면 듣기 만점을 해야 되는 거고, 독해 같은 경우에 조금 쉬운 파트라고 되어 있는 주제나 요지 같은 건 무조건 맞자. 그리고 실용문 파트라고 있어요. 도표 나오고 안내문 나오는 실용문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무조건 머리랑 손을 이용해서 맞고 틀리고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무한 반복해서 우리 학습하자. 그래서 문제 유형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찐으로 그 학생들이 4등급, 3등급 나왔을 때 너무 축하해주고, 뭐 때때로 막 기프티콘 사주고 막 안아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작은 성공들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작업이 이제 두 번째 단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계시는 어머님들의 보통 학생들이 이제 HP1, HP2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HP1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HP2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라인을 조금 잡아주셔서 그대로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학생들한테 조금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돼서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가장 상위반입니다. 상위반 학생들은 첫 번째, 습관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HP1과 HP3의 차이점은 습관이에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HP1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한 30분에서 40분 앉아 있으면 몸을 막 비틀기 시작해요. 그건 내신 때도 똑같고요. 정규 때도 똑같아요.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라면, 상위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1시간 이상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1시간 이상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목표를 또 설정을 해주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거 1등급 딱 찍었으면 우리 고2 것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더 목표를 설정을 해주는 거고, 그에 맞춰서 또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이제 남겨가지고 좀 단어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 좀 빡세게 좀 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위반만 HP3만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제 수능 모의고사 듣기랑 독해 45문항을 풀고 있어요. 그건 왜냐면 70분 동안 앉아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일단 HP1은 그 엉덩이에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고요. 아직 그렇게 안 되거든요. HP2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아직은 저희가 수능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2월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걸. 그리고 상위반 아이들은 70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정기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오래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커리큘럼 안에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상위반에 올라가면 목표 등급 설정을 하고, 그리고 정기 테스트로 계속 진단을 해줘요. 상위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시험을 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것을 잘했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정기 테스트를 보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누적 그래프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씩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누적 그래프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네가 이때는 좀 컨디션이 안 좋았구나. 이때는 되게 잘했구나. 너 듣기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도 그런 누적 데이터를 12월 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애가 진짜 여기 잘하는구나. 이 부분에 오답이 조금 많네.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조금 더 소통하고 대화할 거리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보시면 똑같이 워크시트 진행하는 건 동일해요. 그래서 실제 워크시트를 넣었고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이제 상위반을 넣은 건 뭐냐면 상위반이어도 문법 개념 테스트 처음에 못하는 건 똑같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만 다 틀리나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애도 똑같다. 지금 이 학생 이름은 가렸지만 이 학생 실제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친구예요. 똑같아요, 언니.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설명드린 누적 데이터. 그러니까 한 번 시험 봤어? 끝! 이게 아니라 6번 시험 봤으면 그 6번을 어떻게 시험 봤는지, 그 학생이 뭘 틀렸는지. 그럼 매번 틀리는 것만 틀려요. 그래서 요거 조금 약하네. 그래, 내가 이거 선생님한테 요 부분 조금 더 보완해 달라고 얘기해 줄게. 다른 건 너무 잘하네. 누적 데이터의 성적표를 보면서 학생과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HP2, HP3 12월 학기부터 다 적용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7월까지 중등부에서 예비고일 과정을 딱 완벽하게 맞추면 내년 8월부터는 고등부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어떠한 플랜으로 저희가 이 아이들을 끌고 나갈 생각인지, 그리고 어떠한 플랜으로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연간 일정을 정해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시작점은 중간고사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빠른 학교들은 이미 끝났고요. 느린 학교들은 10월 27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신 대비 이제 진행 중인데,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부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하반기 주제 발표 진행을 할 겁니다. 글을 쓰는 법. 본인이 글을 써야 글을 볼 줄 알고 분석할 줄 알기 때문에 글을 쓰는 법이고요. 뭐 자기소개서, 자기 진로, 뭐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거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하는 이슈들을 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작으로 바꿔서 수업 시간에 영어로 발표를 할 거예요. 영어로 발표하는 걸 연습해 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고등학교 수행평가를 할 때 너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우리가 조금 아이들에게 경험을 시키고, 잘하던 잘못하던 잘못했다고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실수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체 학생들 국어, 영어, 수학, 모의고사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의고사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진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작이 1차고 이제 2차를 진행을 하면 고등부 가서 이제 3차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부가 3차 진행하면 진짜 찐 고교 선택의 가이드라인이 보여질 거예요. 3번 정도 봤으니까. 사실 한 번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3번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 학생들 부족한 부분 메꿀 수 있는 특강 같은 것들도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지금도 열심히 사실 달리고 있어요, 언니. 지금도 저도 이제 내신 수업 하다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조금 힘들 때 잘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할 플랜에 대해서도 어머님도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